안녕하세요. 12시 증시타파입니다. 7월 말, 8월 초, 이 여름 휴가 시즌의 피크라고 하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국내 고속도로는 정체를 맞았습니다. 휴가를 끝내고 돌아오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이 분위기 적응이 안 되실 테고요. 휴가가 아니더라도 주말이 지나고 나서 월요병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고민 타파 그리고 피로 타파해 보시죠. 오늘 증시 타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8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뭔가 7월에서 8월 달력 한 장을 쭉 넘겨보는데 분위기도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고요. 또 뒤늦지는 했지만 또 썸머 레디가 나오지는 않을까 기대를 해봤는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죠? 아직까지도 이 8월의 그림자가 국내 증시를 뒤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위기뿐만 아니라요. 이 국내만 휴가 시즌이 아니고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휴가 시즌입니다. 월가에서도 거래가 상당히 좀 한산하다고 하는데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좀 포착되고 있죠. 남들이 다 휴가를 떠날 때 이렇게 좀 자리를 지키시고 또 점심 식사 시간에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시장과 그리고 또 이렇게 증권방송과 함께 해주신 분들 아무래도 남들이 노는 때 일한 만큼 또 그만큼의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돈 되는 얘기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화기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0232-8200번 오늘 전화 신청을 해주시면은요 또 즉석에서 종목 진단 해드리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전체 포트에서 이 궁금하신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기본적으로 알려주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이 유선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상담 신청은 저희가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신청을 해주고 계신데요. 2128-3388번 언제라도 전화기 열려 있으니까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실 수도 있고요. 또 증권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아자아자 게시판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저희 토마토TV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밖에 있다고 점심 식사 하신다고 보통은 이렇게 자리 뜨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에도 궁금하시다면은 증권통 어플을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첫 번째 거래 월요일 날 또 스튜디오에 모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역이고요. 토마토 투자클럽 부장 전문가 한화투자증권 서초지점의 황정원 과장 이렇게 두 분은 또 전화 진단으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도 든든한 라인업으로 꾸려왔으니까요. 전화 많이 해주시고요. 또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얘기는 또 어떤 걸 해볼까요? 일단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 분위기가 장 초반에 굉장히 엇갈렸잖아요. 이런 분위기만 해도 그래도 좀 만족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서서히 안 좋은 쪽으로 코스닥이 따라갑니다. 유가증권 시장 조정받으니까 코스닥도 상승폭을 좀 반납하더니 현재는 플러스가 아슬아슬하네요. 1포인트도 아니고 0.5포인트 정도 뒷걸음질 치면은 하락 전환됩니다. 장 초반에는 한 1% 가까이 오르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현재는 탄력이 좀 많이 둔화되고 있으니까요. 오후장 접어든 만큼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수 이야기 나누는 1시간 동안에 좀 더 오르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오늘 이 지수 얘기 말고도 시장에서 좀 유가증권 시장 낙폭이 좀 깊잖아요. 그 원인을 쭉 보니까 전 업종 가운데 화학업종 지수가 가장 크게 밀리더라고요. 화학 쪽에 뭐 순수화학, 그러니까 석유화학,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 같은 종목들, 뭐 대한유화 같은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또 SK 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같은 정유화학도 있는데 오늘은 양쪽 다 안 좋습니다. 2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왜 그럴까 싶으시죠? 이 국제유가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또 한 차례 하락하는 흐름 나타내면서 이제는 현재 배럴당 50달러가 꾸준히 하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달러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국제유가 추가적으로 더 밀려날 수도 있다라는데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화학주들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도 에너지 기업들 실적이 부진하면서 미증시 전반에 좀 충격을 줬었잖아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화학주 실적 좋았는데 또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일부에서는 하반기에 뭐 스프레드가 악화될 수 있다 뭐 이런 평가까지도 내놓던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어떤 전문가분들은 그래도 이 화학만큼 실적이 나오는 업종이 없다.
그래서 그 의견을 외치는가 하면 반면에 그동안 상당히 좀 강했기 때문에 반영이 됐다. 지금은 좀 빠져나오자. 갑론을박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 행사해주세요. 과연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신가요? 이토마토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증권통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오늘 올라온 종목은요. 0805님께서 AP 시스템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보니까 이 종목 실적 좋더라고요. 주가 흐름도 좀 양호했었는데 현재 상황 볼까요? 지금은 한 2% 정도 오르네요. 8,500원 부근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런데 매수가가 좀 높으세요. 9,160원에서 비중 20%. 오늘 아직은 좀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AP 시스템,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토마토 투자클럽 부장 전문가님 준비하고 계시죠? 네, 부장님 나옵니다. 네, AP 시스템 지금 손실 구간인데요. 어떻게 해볼까요? 동사는 이제 IT 관련주에서도 상당히 좀 잘 나가는 업황에 좀 속해 있죠. 이 아모레드 장보, 특히나 이 LED 장비 쪽에서는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업황 자체는 좋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 아까 나온 거 보니까, 상당히 잘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 작년 대비해서 84% 정도, 누적으로 보면 이 정도면 대단하거든요. 영업이익도 500%니까 그만큼 작년이 어려웠는데 비해서 금년에는 선방하고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추세죠. 지금은 펀더멘탈 당연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때문에 그보다는 수급이고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8,440원. 자, AP 시스템의 펀더멘탈적 측면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주봉과 월봉을 보시면은 음봉이 진행되고 있죠. 주가가 아직은 상방향으로 틀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드리고 일봉에서 보면은 그래도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6,000원대에서 11,500원까지 상승했던 그것을 차익 실현할까 아니면 더 보유해서 수익을 키울까 이런 부분에서 수급 경계선을 다 무너뜨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8,000원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자리 8,000원 지지하는 거는 수급 경계선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부분 중요한 자리고요. 지지받으면 직전 고점 11,500원까지는 트레이딩 기간이 좀 길어지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10,000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지금 자리는 보유 의견입니다. 저는 8,000원 아래 7,500원은 매수 관점. 데이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7,500원 손절가 되겠죠. 단기 목표는 10,000원 정도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보유 의견입니다. 네. 네, AP 시스템 지금은 손실을 보고 계시지만 좀 더 가져가 보셔서 수익권으로 좀 돌아서고 이후에 약간의 좀 수익 10,000원권까지 내다볼 수 있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누는 동안에 아무래도 화학주들도 상반기에 어마어마한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의견을 좀 묶어보니까 즉석떡볶이님께서도 증권 그리고 화학주 빠지는 거 보니까 파티가 끝난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럴까요? 그리고 지금 그 밖에도 전반적으로 좀 의견이 약간은 좀 부진하다. 이 화학주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실적 많은데 빠지니까 더욱더 실망감도 큰 것 같은데요. 좋게 보시는 쪽은 없으세요? 만약에 관련해서 의견 가지고 계시다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함께 나눠볼게요. 종목 더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프리카 TV가 약간 좀 밀려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흐름 양호하네요. 웹진 오랜만에 올라왔으니까 한번 짚어볼게요. 현재는 강보합권입니다. 이 종목 0337번님께서요. 27,600원에 비중 30% 보유하고 계신데요. 차트 보겠습니다. 27,000원이면 그래도 꽤 낮은 가격에서 사신 것 같아요. 한 이쯤 사시지 않았을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주봉이거든요. 한 4월 달 요때쯤 사시지 않으셨을까 싶으신데 고점 대비로는 약간 밀려나서 지금 수익 실현을 할까? 이런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진단 들어보죠. 부장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 웹제는 게임 회사죠. 상당히 좀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러나 주가로서는 실적 이런 부분에서는 좋긴 하지만 수급에서의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32,350원의 지금 추세적 흐름에서 현재 주가는 앞으로도 좀 더 하방 라인 30,000원까지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주봉과 월봉 그림을 봐도 고점에서는 상당히 좀 매물이 나오고 있고 또 저가 매수에도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따라서 연초 대비해서 상승했던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하고 좀 정리를 좀 하고 가는 그런 편이고 지금 자리 자체가
부칙이 들어갔습니다. 이 3만 원대 저점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기관 매수 가지고는 안 되고 비중은 적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살아나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상당히 좀 매물이 많습니다. 어디까지 매물이 쌓였냐면은 3만 6천 원에서 3만 7천 원 구간은 상당히 매물이 많고 이 주가가 고점 4만 4천 원부터 떨어지면서 또 4만 원 회복하는 아주 혈전이 벌어졌던 자리다 이렇게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자리죠. 그 자리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보니까 3만 6천 원, 3만 7천 원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 그리고 3만 원의 지지 여부를 잘 보셔야 되고 지금도 사실은 매도 자리지 매수 자리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3만 원이나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은 좀 더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예. 네, 증시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가 화학주였죠.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쭉 제가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칭길봉이님께서 저도 좀 공감이 갈 만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유가가 하락했을 때 화학주가 수혜주인지 피해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또 어떨 때는 정말 주식시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어떨 때는 유가가 빠져서 또 이 화학주들 잘 간다라고 하더니 또 오르면은 또 올라서 잘 간다고 어떨 때는 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또 서로 다르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현재 시세가 좀 부진한데요. 과연 추세가 꺾인 것인지 이런 얘기와 함께 포트폴리오 진단해 드릴게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영 운영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화학주 얘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예.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박주영 운영위원님 함께 해주셨는데 그때도 이 실적 호전주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언급해 주시면서 이 화학주 대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 화학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예, 일단은 그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2분기 실적에 화학 업종을 대신할 만한 뭐 서프라임 실적이긴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뭐 대우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집권 업종의 실적이 괜찮았지만은 뭐 워낙 좋게 나왔죠. 가이던스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도 거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4,500억 정도가 가이던스였는데 거의 한 6,500억인가요? 거의 50% 정도까지 상향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아마 분기 단위 사상 최고의 실적이 좀 나왔으니까 다른 어떤 뭐 대한유화도 좀 마찬가지였고 분기 단위 최고의 실적이니까 그만한 좀 가치를 좀 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 건데 오늘 주가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앵커님이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오늘 유가 하락과 관련해서 함께 좀 빠진 게 아닌가 싶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유가 하락에 당연히 피해주인데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피해주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분기 때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1분기 때 어떻게 본다면 유가 하락에 가장 직격탄을 맞았을 때지 않습니까? 1분기 실적이. 그 이후로 약간 유가가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분기 때부터 화학업종이 실적이 좋아졌고 또 2분기 때도 그 추세가 좀 전개됐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유가 자체가 뭐 60불 정도까지 WTI 기준에서 상승을 했다가 6월 말이죠. 현재 지금 47불 정도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최근에 그에 따라서 석유화학의 주요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도 최근에 한 톤당 한 300불 정도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또 제품 가격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화학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원재료 가격 하락 부분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제품 가격 자체가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원재료 가격과 제품 가격과의 스프레드가 차이가 견조했기 때문에 1분기에서 2분기 실적이 좋아졌거든요. 그게 본다 한다면 화학업종 같은 게 개인적으로 유가 하락에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실적으로 봐서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화학주 그러니까 순수화학 쪽하고 정유화학 쪽을 좀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네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오늘은 동반해서 함께 밀리잖아요. 특히나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도 당일날도 윗골이 길게 달았고 오늘 추가적으로 좀 밀려나고요. 게다가 낙폭이 좀 적당한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좀 깊게 나와서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화학업종의 주가 하락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1분기 때 워낙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3분기 이후부터는 실적이 하락할 거다, 하향할 거다.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서프라임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때는 실적이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이제 1분기, 2분기 때 화학업종이 실적이 좋아졌던 부분 자체는 해외 업체들,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공사가 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가 좀 되면서 이 3분기 이후에 이제 가동률이 증가되면서 제품 공급량이 증가 좀 되면서 만만하게 제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뭐 그랬던 부분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분기, 2분기 때 워낙 실적이 서프라이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 주가 하락 자체는 제한적이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화학 업종이 워낙 실적이 고점을 형성을 했고 다른 업종들 예컨대 현재 부진한 실적이 나왔던 IT라든가 조선업종이라든가 건설업종이 상대적으로 하반기 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면 분명히 화학업종은 제가 보기에 주가가 추세적으로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화학업종을 대신할 만한 업종이 하반기 때도 IT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그들 업종이 찾기가 쉽지 않다는 관점에서 화학업종은 개인적으로 주가 하락은 더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대한유화 같은 경우가 그동안 사실 상반기에 오른 것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파르게 올라서 현재는 한 14% 정도 조정이고요. 롯데케미칼도 한 11% 정도의 하락, S-오일, 뭐 LG화학 이렇게 순서대로 현재 낙폭이 좀 깊습니다. 운영은행 관점이라면 지금 좀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네, 일단은 뭐 현재 실적으로 좀 봐서는 뭐 일단 오늘 지금 기관 투자가들 팔고 있고 또 외국인 투자가는 일부는 사고 있는 쪽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 수급을 좀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유가 하락 부분이 오늘 주제지 않습니까? 유가 하락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유업종이라든가 관련 정보도 영향을 좀 받고 있으니까 일단 최근에 유가 하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원유 생산량이 증가됐다. 지난달 보니까 7월달 보니까 월간 단위로 6월 달에 비해서 14만 배럴 정도 증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오페크 산유량의 목표가 연간 3천만 배럴인데 3,20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수요는 따라주지 않고 있는데 공급 물량이 산유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 자체가 유가 하락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또 부분도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산유국들이 재정이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원유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공급 과잉이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다가 달러 강세죠. 금리 인상 시점을 앞두고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니까 유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상품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 유가도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가 좀 돼야지 좀 모멘텀이 해소될 것. 그다음에 이제 경기 부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가장 어떤 원유의 어떤 수요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경기 자체가 침체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가가 양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또 국면들이 이런 또 요인들이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유가는 당분간 저유가 상태가 진행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화학업종과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다른 섹터에도 좀 영향을 미치잖아요. 피해 업종, 수혜 업종 좀 분리해서 간략하게만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유가에 일반적으로 과거 2000년도 이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유가 하락은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에 수혜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네. 지금은 꼭 유가 하락 자체가 수혜주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과거 이제 산유국을 중심으로 해서 교역량이 상당히 증가가 좀 됐거든요. 2000년도 이전에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 국가가 미국이었고 유럽이었고 그다음에 중국이라든가 그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는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고 그다음에 미국보다도 중국보다 더 앞선 산유국들이 우리나라 교역국가라는 거죠. 그들 국가들이 유가 하락에 따라 가지고 경기가 침체가 된다는 국내 업체들의 어떤 수출 경쟁력이 수출이 상당히 약하게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특히 이제 유가 하락과 관련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뭐 정유주라든가 그다음에 중독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설주라든가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 쪽에 원유 침체됨에 따라 해양 플랜트 쪽에 부진을 갖고 있는 조선업종 자체는 여전히 어떤 피해야 되는 그런 업종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유가의 하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체는 운송업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수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유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내수 소비가 좀 전개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의류라든가 그다음에 유통 쪽에 그다음에 수산업 자체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유가 하락의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원재료를 쓰고 있는 페인트라든가 그들 업종도 전방 산업이 괜찮기 때문에 유가 하락의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한국전력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한국전력 자체도 유가 하락에 상당히 수익의 기여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던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유가 하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현재 업종이 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WTI가 거의 3포인트 가까이 밀려나면서 배럴당 47달러 선에서 거래를 좀 마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객
베인페이 캐피털을 비롯해서 좀 글로벌 이런 상품에 대한 전망을 해놓는 그런 업체들이 WTI 같은 경우는 30달러대까지 다소 좀 부진한 전망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증시에서는 화학주들, 정유주들 함께 좀 밀려나고 있고요.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수혜업종 가운데서는 오늘 페인트주가 상당히 좀 좋아요. 동바에서 상승 흐름. 그리고 이 물류주 가운데서도 좀 급등하는 종목, 흥하해운 같은 종목도 게시판에 많이 나오던데요. 오늘 좀 이에 따른 분류해보시면 앞으로의 투자 아이디어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진단, 오늘 의뢰인 좀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이야기 자세하게 좀 나눠보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휴가 갔다 오셨어요? 네, 아직이요. 네, 어떻게 계획 좀 있으시고요? 네, 좀 미뤄봤어요. 네, 일단은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을 내셔서 휴가비라도 좀 크게 버셔야 될 텐데 지금 종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네, 아모레티, 네, 화면에 16만 1,000원으로 매수가 나오네요. 신영환 1,000원 30%, 네, 현대중공업 97,000원 6%, 네, 한국항공우주 76,000원 30%, 한미약품 53만 원 5%, 나머지 현금이에요. 네. 지금 보니까 아모레지하고 한국항공우주가 주력이고 현대중공업, 한미약품은 발만 살짝 담궈 놓으셨네요. 네, 현대중공업 금요일 종가에 아, 그러셨구나. 지금 네. 아주 약간 손실 보고 계신데 뭐가 가장 고민이세요? 지금 한미약품을 비중을 좀 줄였거든요. 원래 아, 좀 네. 있었는데 그냥 손절매를 좀 해가지고 비중을 줄여놨는데 지금이라도 그걸 버려야 되나 어때야 되나 그게 제일 궁금해요. 한미약품은 오르는 시기에 사셨어요? 아니면 하락하는 시기에 바닥인 줄 알고 사신 거예요? 그게 수익이 났었는데 그날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파셨군요. 네네 못 봤어요. 아예 보지를 못했어요. 일단은 분할매도 하시고 5% 남았는데 이것도 약간 걱정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네. 뭐 나머지 종목들 아모레지나 한국항공우주는 수익 잘 내고 계신데요. 뭐 좀 더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 드릴 부분이 있을까요? 한미약품이 제일 고민이고요. 현대중업도 어제 그제 금요일 종가에 들어갔는데 그거 실수였나 싶고요. 그리고 지하고 우주하고는 매도가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세하게 좀 진단해 드릴게요. 네네. 네. 지금 비중을 크게 실은 두 종목이 그래도 좀 안정적인 수익권이에요. 그래서 좀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좀 아픈 손가락들이 늘 마음이 쓰이기 마련이죠. 현재 손실 보고 있는 두 종목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데요. 진단 나눠보죠. 운여영님, 물론 한 줄 평부터 해주실까요? 예, 일단은 한 줄평은 건강을 생각한 영양가 있는 밥상이라고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긍정적인 평가가 일단 나왔습니다. 어떤 쪽을 보셨을 때 좀 영양가 있는 밥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분은 이런 것 같아요. 음식적으로 따지면 일단 입맛을 보러 음식점에 들렸다가 맛이 좋으면 더 계속 간다든가 단골을 만든다든가 그런 쪽인 것 같고. 지금 분할 매수매도 약간 그거 비유해 주신 거죠. 일단은 좀 네. 안 좋은 쪽은 소폭 좀 담가 놓고 되는 쪽에서는 집중적으로 30% 정도 비중을 좀 가지고 있고 또 현금도 적정하게 좀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렇던 맛도 있는 종목도 갖고 있지만은 향후에 어떤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을 넣었던 것 자체는 항공우주라든가 아모레지라든가 이들 종목들은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네. 한미약품도 이제 주가 좀 많이 올랐지만 가능한 종목들입니다. 현대중공업 제에서. 그래서 충분히 건강을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맛과 건강을 생각하고 있는 영양가 있는 밥상이라 생각해봤습니다. 네, 약간 매매 스킬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아모레지부터 보겠습니다. 어디에 놔주실까요? 일단 아모레지는 뭐 충분히 뭐 여기 양잔피 정도로 좀 네. 고급 음식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수준도 좀 그렇고. 예.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예, 일단은 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아모레 퍼시픽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가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니스프리라든가 자회사들 실적 그다음에 아모스 프로페셔널을 중심으로 해서 여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실적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전개되면서 그래도 운영님, 아모스 프로페셔널은 뭔가요? 예, 이쪽 예사도 어떤 화장품과 관련된 어떤 그 쪽으로 내수 관련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뚜르라든가 또 비화장품적인 매출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화장품 위주의 매출을 하고 있는 자회사를 좀 구성이 좀 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2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에서 아마 8월 13일 정도에 공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의 막바지 좀 공시를 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뭐
아무래도 2분기 때는 메르스 영향권 때문에 이제 부진하다거나 전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가에 악재로 반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익 자체가 증가가 좀 되고 있다. 영업이익이 거의 한 40% 가까이 증가되는 그것도 실적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 실적 자체가 상당히 뭐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2013년도에 순이익이 1,600억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지주회사니까 순이익 자체가 중요하다 봐야 되겠죠. 작년도에 2,200억 정도, 올해는 3,200억이니까 거의 40%에서 50% 정도까지 단기 순이익이 증가 좀 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어떤 현재 흐름 자체도 성장성 부분이 이제 반영되고 있지만은 실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사 주식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PER이 56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좀 됐다는 거죠. PBR도 아마 6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실적은 좋지만 너무 주가가 단기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올해 주가는 상당히 상승 탄력은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내년도 가면 PER 다시 40배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주가 수준에서 기대 수익은 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종목이지만은 단기적으로 수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에 고점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는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도고요. 장기적으로 2년, 3년을 내다본다면 중기적인 관점, 우리 보유하고 계시면 성향에 따라 가지고 단기적인 관점이 본다면 최근에 고점 당에서 된 25만 원대 정도 올라가면 이제 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단기 목표가가 지금 20만 5천 원이 아니고 25만 원이세요? 20만 5천 원 정도를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만 5천 원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짧게 대신 60일이동 평기선이 좀 20일이동 평기 겹쳐 있는 선이 18만 5천 원입니다. 즉 이 종목은 당분간 18만 5천 원과 20만 5천 원 사이에서 10% 정도의 등락 구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장기로 가져가면 얼마까지도 내다볼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간다. 내년도 가야지.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20만 5, 6만 원이라든가 7, 8만 원 정도 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PER이 56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25만 원 올해 넘어가야 되는 PER이 60배, 70배가 좀 올라가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올해보다는 내년도에까지 기대가 된다면 장기 투자 가능할 거고, 올해는 대체적으로 다른 여타 종목들이 이제 부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 증가 전개된다는 관점에서 주가는 안 빠질 것 같은데 고점 돌파는 쉽지 않다는 관점에서 최근에 고점이 21만 5천 원이니까 21만 원 언저리 온다 한다면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영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 이 종목은 저는 박스권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기대 수익으로 본다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가봐야 그 10% 내외 정도 기대 수익이거든요. 그렇던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신 분들 성향이라면 가져가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저는 수익을 내야 된다는 관점을 본다 한다면 조금 답답한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취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에너지를 너무 썼군요. 강하게 올라서 이제 하반기에는 다소 좀 잠잠하게, 하지만 또 내년까지 가져간다면 조금 더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조선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지난주 후반쯤에 사셨다고 하셨어요. 네. 어디에 놓을 수 있는 일단은 종목인가요? 저는 조선주는 일단은 여차하면 버려야 되는 주식이다.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네. 만두로 좀 일단 좀 공짜지 않습니까? 공짜이기 때문에 네. 여차하면 안 먹고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은 그래도 좀 최근에 샀기 때문에 좀 네. 여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여차하면 버려야 되는 주식. 네. 손절도 해야 되는 업종이다. 조금 전에 이따 제가 진단해드릴 한국항공운주라든가 아모레퍼식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가지고 가게 되면 손실이 안 납니다. 네. 그렇지만 이들 업종들은 아니면 바로 손절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만들어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정적인 시각을 비춰주셨는데요. 역시나 다소 좀 매도에 가까운 의견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예, 일단은 최근에 실적 그래도 상대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이 워낙 적자 폭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도 괜찮다는 인식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좀 선전을 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실적 자체가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의 적자가 가장 크게 났던 부분이 해양 플랜트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중공업 2분기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실적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즉 부실 부분을 다 털어냈다는 관점에서 향후에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여전히 수주 자체가 좀 부진한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전히 재무내역 자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부실을 털어냈다고 하지만 예사의 현금 흐름표를 보게 되면 거의 2012년도 이후에 순차입금만 약 7조 원 정도가 증가가 좀 됐다는 거죠. 그랬던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수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가가 의미 있게 상승이 좀 전개되기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소선 3사 중에서는 조금 현금 흐름편은 안 좋지만은 현대 오일뱅크를 중심한 자회사들이 견조하다는 관점에서 여차하게 되면 자회사를 매각을 통해서 구조 조정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재무 안정성은 유리하지 않겠다. 또 PBR 지표상으로 0.5배 된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가장 조선업체 중에서 PBR 지표가 가장 낮기 때문에 하방이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조선업종을 매매한다 한다면 저는 굳이 매매해서는 안 되는 업종이라 좀 보고 있는데 매매한다 하더라도 현대중공업을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이라 좀 보고 있고 우리 시청자 같은 경우는 비중을 뭐 많지 싫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가격이 94,000원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일단 94,000원도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하시고 매도 목표 가격은 11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욕심도 그리고 약간의 좀 미련도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이었고요. 세 번째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사실은 지금 좀 상장된 거의 2,000개 업체 가운데서 차트가 이렇게 예쁘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찾기도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는 어떤 음식이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실적도 워낙 좋게 나왔지만은 워낙 국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 성장이 전개되는 종목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국항공우주가 성장성이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국내 현재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이 정도부터 대형주로 좀 분리가 좀 되겠죠. 대형주로 따지면 가장 실적 성장이 두드러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자체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더 서프라이즈 실적이 좀 나왔고 예상자 T50 비중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 단계 좀 접어들었고 그다음에 일타 기체 부품 역시 지속적으로 수출이 좀 증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상했던 부분 자체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 주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 자체는 일단은 수주에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말까지 수주가 11조 4천억인데 올해 연말까지 18조 원 정도까지 증가될 거라는 전망인데 예산 매출액이 약 3조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수주 잔고가 18조 원이라는 것 자체는 거의 매출액의 6배 정도까지 수주 잔고를 깔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1년 5개월치도 채 안 됩니다. 건설업종의 평균 2년 한 6개월 정도 좀 되는 거고 수주 업종치고는 가장 뭐 수장과 쌓여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은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 같고 이에 따라 가지고 향후에 EPS 증가율이 한 35% 정도까지 증가될 거라 그러니까 본래 주식의 격언이 EPS 증가율이 연평균 15% 이상 증가되는 종목 가지고 장기 투자하게 되면 그것도 대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회사는 지금 EPS 성장률이 34% 정도까지 증가될 거라는 전망이니까 초대박이네요. 예, 근데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네.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럴 거 네. 감안한다 하더라도 향후 EPS 성장률이 34% 정도가 증가된다면 지속적으로 주가는 우상향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 현재 PBR이 지금 거의 9배 되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아마 PER이 거의 아마 70배 정도까지 올라간 수준일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일단 목표 가격은 좀 짧게 11만 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뭐 장기 투자가 좀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 비중이 좀 많으니까 9만 원을 이탈한 시점에서는 약간 비중 조절만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은 수주에 포커스를 맞춰서 목표 주가를 잡는 게 맞나요? 아니면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요? 일단 수주죠. 수주 산업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수주입니다. 수주가 가장 중요한 거고 조금 전에 이해사 모멘텀은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PE라든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충분히 높게 평가를 좀 받을 수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증권사 목표 주가를 보니까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서 그런지 몇몇 증권사는 10만 원 이하를 제시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주가가 한 10만 원 근처 갈 듯 말 듯 에너지가 2% 모자라다는 느낌도 받는데요. 운영님, 지금 이 종목 10만 원 뚫어내는 게 좀 괜찮을까요? 일단은 뭐 충분히 네. 다른 것들이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를 실적 수주의 모멘텀 가지고 실적 성장을 증가되는 종목들을 찾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현재 주가가 다만 좀 많이 올라왔죠. 지금 PER이 지금 43배네요. 43배 정도 된다 한다면 향후에 내년도 EPS 성장률이 거의 34%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높아 보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증권사 쪽에서 이제 11만 원대 정도가 평균 가격이고 높게 잡는 데는 아마 14만 원 정도까지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 판단에 충분히 현재 시장 흐름을 봐서 11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이제 시가총액 10조도 머지 않았습니다. 현재 9조 4천, 9조 5천 정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 열어두고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한미약품 이 종목이 가장 말썽꾸러기다라고 네. 언급해 주셨는데요. 두 종목 함께 놔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종목을 일단은 좀 다르죠. 한국항공우주는 뭐 이 정도로 좀 아모레지와 비슷하게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한미약품은 그래도 좀 뭐 약간의 어떤 피자요? 피자 정도는 좀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피자.
아니요, 가끔 가다 먹습니다. 예. 성향이 조금 다른 메인 메뉴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네.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좀 뭐 저희 중국 김치 썩 좋아하는 음식은 없는데 대체적으로 뭐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지금 그러면 한미약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상당히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일단 현재 시가총액이 4조 원이거든요. 예, 4조 원인데 최근 이제 기술 수출 체결한 걸 감안한다면 그렇게 뭐 비싼 주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이제 주가가 재료가 노출된 이후에 주가 빠졌던 부분 자체는 아마 그 기술 협약 베링겔 인계를 하임이죠. 네. 7,300억 정도 기술 협약 건 체결될 때 그 전날 주가 움직였던 부분 자체가 약간 주가 노출된 부분 자체가 악재로 작용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이 그 시점에 좀 안 좋게 나왔었죠. 2분기 실적 자체는 크게 일회성 비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 이전과 관련된 세금 관련이 이제 포함이 된 것 같고 또 R&D 확대 영향이 있고 또 매출액 자체는 거의 크게 증가됐기 때문에 예사 실적은 문제가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산은 어떤 그것보다는 향후에 어떤 기술 수출 계약을 통한 현금 유입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또 성장 안정성이 이제 확보가 좀 됐다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우리나라 중에서 그래도 글로벌 신약 개발 쪽에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한미약품이라는 관점에서 업종 대표적인 종목으로 충분히 주목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향후에도 당뇨병 치료제라든가 향후에 추가적인 어떤 기술 건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모멘텀도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 한미 사이언스와 어떤 그 수익 배분 관계 때문에 약간 투명하지 못한 부분 자체가 악재로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지 고점 돌파 가능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현재 주가 사주진 자체는 한미 사이언스도 그렇고 일부 제약주도 그렇고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적극 이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미약품은 개인적으로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고 고점 돌파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38만 원 좀 살짝 이탈했는데 제가 38만 원을 손절가격을 잡아놨거든요. 이탈되지 않으면 일단 개인적으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 국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은 국면 속에서 종목이 추세가 이탈된다면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 여건 속에서 이탈을 하고 있고 또 비중 자체가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6%밖에 되지 않다는 관점에서 무리하게 손절매 하지는 마시고 또 그 전에 일부 비중 축소를 하셨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점권에서 약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약 4%라든가 5% 정도 늘려가지고 매수 단가를 낮춰가지고 그 정도면 45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추가 매수한 부분 자체는 제가 손절 가격을 다시 잡아드리면 일단 기존 비중 6% 정도까지는 가져가도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만약 추가 매수한 부분 자체는 현재 이거 122동 평균선 가격이 34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35만 원 정도를 이탈한 시점에서 추가 매수한 부분만 손절매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종목 짚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현금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맛있는 재료가 차려져 있는 밥상입니다. 조금 더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은요? 네, 일단은 보유 종목들이 다 괜찮은 종목입니다. 조금 전에 한국항공유라든가 한미약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인데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지만 단기 변동성을 대응한 그런 염두에 두는 조금 전에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18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는 20만 5천 정도 매매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님 성향으로 봐서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장기 투자 가능한 종목으로 매매를 한 것 같아서 그분의 성향에 맞는 종목이 내수 관련 종목입니다. 내수 관련 종목들은 굳이 무리하게 주가 빠져도 손절 안 해도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고요. 내수 관련 안정적 성장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 내수 성장주라는 자체는 아무래도 음식업종이라든가 건자재 업종이라든가 그들 관련 업종이 소속이 포함이 좀 돼 있다고 봐야 되죠. 그들 관련 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 정도 편입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영과 함께 포트 짚어봤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아모레주였습니다. 꾸준히 좀 가져가 볼 만한 종목. 단기적으로는 하지만은 좀 탄력은 둔화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매도, 장기적으로는 보유 의견입니다. 단기 목표치가 20만 5천 원이고요. 손절 라인 18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한 25만 원 정도까지 내년쯤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투자 성향에 맞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중공업은 매도 의견입니다. 11만 원 목표가, 손절 라인 9만 4천 원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보유 의견입니다. 11만 원 목표 주가고요. 손절 라인 9만 원입니다. 마지막 한미약품은 약간의 좀 스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이 좀 35만 원 정도 빠졌을 때 추가로 일정 부분 매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반등을 좀 이용해서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반등의 목표치 50만 원, 손절 라인은 38만 원 제시됐습니다. 이어서 수정 레시피 살펴보죠.
이 보유 종목들 꾸준히 좀 안정적인 흐름 나타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 시청자님 성향에 맞춰봤을 때 내수 관련 성장주가 적합할 것이다라는 의견 추가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포트폴리오는 좀 약간은 좀 긍정적인 쪽으로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들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요. 앞서서 이 박준영 운영형님이 건자재 관련주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라는 코멘트 함께 좀 들어봤었는데 하츠가 좀 눈에 띄네요. 3996번님께서 전화 주셨고요. 하츠 13,200원에 비중 100%. 아무래도 한창 이 하츠가 건자재 대당으로 막 떠오르면서 굉장히 좀 잘 갔었잖아요. 그때 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현재는 보합권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사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 종목 살펴볼게요. 한화투자증권 서초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황정훈 과장님, 하츠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건자재 대장주였었고, 13,200원이시면 이제 뭐 얼마 전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비중이 100%시기 때문에, 참 뭐 추가적인 대응이 좀 어려운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부엌에 이제 그 레인지 후드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뭐 부엌이나 뭐 욕실 이런 리모델링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뭐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그런 건자재 종목들 업종들의 이제 전반적인 상승과 또 실적의 개선, 특히 이제 뭐 부엌 쪽의 이런 리모델링 개선, 그리고 또 대주주가 얼마 전 한 작년 재작년이든가요 이제 벽산이 들어오면서 벽산과의 뭐 그런 시너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뭐 긍정적인 시너지를 갖고 또 최근에 이제 많이 주가가 올라왔지만 아직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비싼 종목은 아닙니다. 한 PBR 지금 한 1배 수준이니까 그렇게 비싼 수준도 아니어서 장기적으로도 꾸준히 좀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긍정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제 뭐 바이오 제약주 이후에 이제 건자재 테마들이 한 번 더 크게 상승을 했었고 이후에 이제 코스닥의 전반적인 업종들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예, 올해 들어서 좀 많이 올랐고 특히 대장주격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낮지만 업종 전반적으로 올랐고 또 업종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보유 관점이고요. 긍정적인 업황과 성장성으로 인해서 꾸준히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 12,000원을 일단 단기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이 깨진다면은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00원을 종가로 이탈한다면은 비중 100%시기 때문에 약간 비중을 줄이셔서 추가 하락 이후에 다시 비중을 늘려가시는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반등 시에 15,000원 전고점 부근인 대략 한 15,000원 부근 여기서는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 이상부터는 지금 밸류에이션보다 이제 좀 높아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5,000원을 단기 목표가 12,000원을 지지가로 보유 관점으로 비중은 좀 상승하실 때 축소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방으로 15,000원 그리고 하방으로 12,000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락 종목이 서서히 시장에서 좀 늘어나고 있어서요. 진단 신청 들어온 종목들도 대체로 그러네요. 아프리카 TV가 현재 좀 접수받은 종목 가운데 가장 낙폭이 깊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부진했나 봐요. 계속 밀려나다가 하루 반짝 반등, 오늘 다시 좀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나오고 있고요. 6058님께서 33,000원에 비중 10% 담아주셨어요. 오늘은 약간 좀 하락을 하는데 아마 지난주 금요일쯤 사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프리카 TV 최근에 이 예능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시장에 한 차례 관심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황 과장님? 예, 아프리카 TV 역시 아까 뭐 하츠와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많이 오른 중소형주입니다. 뭐 개인 방송에 대한 그런 트렌드가 뭐 하루 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고 꾸준히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테마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이제 뭐 대장주격이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좀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조정은 코스닥이 상반기에 이제 워낙 많이 오른 업종이었고 좀 최근에 이제 한 7월 말 들어서 좀 대형주 쪽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일종의 이제 포트폴리오 교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많이 급락을 맞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들의 좀 일시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크게 나왔다. 그런 관점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32,000원이 좀 강한 지지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 저가는 깨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틀 전 저가를 훼손하지 않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틀 전에 저가가 한 33,350원 정도였는데요. 대략 한 3만 원 정도를 지지 라인으로 보고 10% 비중이시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가격에서 지지가 확보된다면은 뭐 비중을 좀 뭐 오히려 조금 늘리셨다가 재반등 시에 비중을 다시 좀 줄이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반등이 나온다면은 한 37,500원 라인 여기가 이제 좀 강한 매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보시되 중장기적으로는 뭐 꾸준히 좀 상승하는 업종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10%의 비중으로 좀 더 장기 관점으로 전고점을 넘어가는 4만 원 이상 목표가를 보면서 좀 장기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들 쭉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제가 증시타파 시작하는데 휴가 얘기로 시작을 해봤었죠. 하지만 이 증권업계에서 남들과 같이 휴가를 못 즐기는 분들이 대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점심도 못 먹게 만드는 장세인데요. 현재 시장 분위기가 딱 그렇습니다. 과연 합법적으로 휴가를 즐기는 방법 아마 하루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오늘 자세하게 다뤄보죠. 심심타파입니다. 눈치 빠른 증시타파 시청자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대체 휴일, 오늘 심심타파의 키워드입니다. 8월 15일, 이 8월 15일 올해는 오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다음 주 토요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이 쉬는 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체 휴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대체 휴일제 원래 토요일이니까 당연히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대체 휴일과 관련된 우리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대체 휴일이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법안 좀 말이 어렵긴 한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라는 법규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대체 공휴일제의 도입안 제3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그날 다음 이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대체 휴일제라는 것은 이 일반적인 국경일은 해당이 안 되고요. 설날과 추석 두 개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은 따로 특별하게 명시를 해놨죠. 왜 그랬냐면요. 설날과 추석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 겹치더라도 대체 휴일을 주지 않습니다. 일요일만 겹칠 때 대체 휴일이 되는 거고요. 다만 어린이날은 예외예요. 어린이날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겹치게 되면은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을 빨간 날로 지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설날, 추석, 어린이날 세 개만 해당된다는 건데요. 따라서 광복절은 빨간 날, 국경일이기는 하지만 기존 법안대로 하자면은 대체 휴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예외적으로 좀 지정을 하려고 지금 현재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 쪽에서 이야기가 나온 이번에 대체 휴일로 지정하려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요.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실 올해 메르스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합법적인 휴가를 주려는 의도라고 합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설날,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 세 가지를 좀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올해 전체적인 공휴일이 66일이거든요.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있는 부분 보이시죠? 3일절은 올해 일요일이고요. 현충일은 토요일, 그리고 광복절 토요일, 개천절 토요일. 원래대로 하면은 지금 빨간 날짜로 표시된 부분은 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겹치니까 대체 휴일을 안 주는 거고요. 단 하루 올해 대체 휴일이 적용되는 게 다음 달이죠. 이 9월에 있을 추석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추석에서 쭉 보시면은요. 이 추석이 당초에는 원래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인데 지금 보이시죠? 지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는 토, 일,
월 요렇게인데 일요일이 딱 겹쳐서 그 다음 화요일이죠. 화요일까지 대체 휴일로 이번에 좀 지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광복절까지 대체 휴일이 된다면 하루 더 빨간 날이 늘어나서 올해의 국경일은 이 67일이 되는 거죠. 우선은 지금까지는 좀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쉬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좀 검토되고 있는 단계고요. 확실히 답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내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좀 논의될 것이라고 하고요. 야당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이면은 오늘 14일 쉴 수 있을지 없을지 정해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대체 휴일제 같은 경우는 이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해당이 되지만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참고하셔서요. 또 오늘 뉴스들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심타파 다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진단 해드릴게요. 오늘 좀 종목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오네요. 확실히 휴가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시장도 좀 환산하던데 종목 볼게요. K맥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만원권 약간 좀 아슬아슬한데요. 5703님께서 올려주셨고요. 1,700원에 비중 30%입니다. 최근 들어서 매수한 것으로 보이죠. 지금 약간 손실 보고 계신데요. 황 과장님, K맥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K맥 지금 뭐 10,000원은 뭐 계속 지켜주고 있는데요.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이제 LG 디스플레이, 뭐 삼성 디스플레이 쪽 이제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쪽인데 지금 뭐 LG 디스플레이 주가를 봐도 아시겠지만 뭐 디스플레이 여파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좋았는데 중국 그 BOE라고 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1위 업체 그쪽에 이제 좀 사업 다각화를 계속 좀 꾸미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가 또 의료 장비라든가 최근에 이제 뭐 시장이 좀 주목하는 테마 쪽에 좀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다. 그런 측면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그런 성장 관점에서는 좀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1분기 실적이 적자였고 2분기 실적도 일단은 좋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모 회사인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연동을 좀 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당분간, 단기간, 뭐 중기간에 걸쳐서는 이 10,000원대에서 좀 등락을 좀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그런 사업 다각화를 통한 반도체 장비나 의료 장비, 그리고 중국에서의 사업 모멘텀 이런 것들은 좀 조금 더 장기 뒤쪽으로 좀 봐야 되는 관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 시점은 일단 뭐 보유 관점이고요. 10,000원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 10,000원을 깨고 내려간다면은 좀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10,000원을 지지하되 재반등이 나온다면은 전고점 부근 한 12,000원 부근에서는 좀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KB금융이 조금 전에 전화 주셨는데요. 1208번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입니다. KB금융 4만 원대 초반에서 매수하셨고요. 4만 800원 매수, 33% 비중입니다. 현재는 시장 대비로는 그래도 좀 잘 버티네요. 사실은 그동안에 굉장히 좀 힘들었잖아요. 4월 달부터.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서서히 오르고 있는 쪽입니다. 시장에서 은행과 보험주 쪽으로 조금씩 좀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여기 게시판에서도 보니까 그런 얘기 나눠주고 계시던데요. KB금융 과연 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황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KB금융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은행과 보험주들이 지금 약간 선제적으로 미국이 9월이냐 12월이냐 이제 금리 인상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고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결과적으로는 좀 따라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금리가 바닥이다.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 선제적으로 미리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은행 대장주인 KB금융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관점을 좀 봐야 되겠고요. 또 실적 부분적인 부분에서 대형주들 지금 IT, 조선, 화학 다 좋은 종목이 없었죠. 유일하게 실적이 그나마 좀 선방했던 종목 업종군이 바로 은행주였습니다. 그런 가지고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이후에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금리 인상 지금 금리 바닥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외국인과 기관의 순환매가 이쪽으로 몰렸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유 관점입니다. 보유 관점이라 볼 수 있겠지만 큰 기대 수익률을 내기는 좀 어렵다. 은행주의 특성상 여기서 큰 폭의 수익률을 내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48,000원이면은 매수 단가가 좀 높습니다. 4만 원 가격대가 저항권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만 원이 넘어간다면은 보유하신 비중을 절반 이상 충분히 좀 떨어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보유 관점에서 4만 원 이상에서 비중 축소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KB금융까지 짚어봤습니다. 사실은 오후장 들어서면서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외국인 기관은 팔고 휴가 갔나 봐요. 지금 현재 수급 공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12시 15분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하락 전환이고요. 코스닥 쪽에 낙폭이 조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나머지 2시간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좀 삼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종목 진단 해드린 거 참고하셔서요. 꼭 수익 내시는 이 현명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도 꼭 놀러오세요.